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도 제 지역인 분당 각쪽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나무 부러지는 거는 뭐 그 정도는 곳곳에서 지금 예. 오늘 일정보다 40분 넘게 많이 늦으셨는데 사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잘 안 들렸습니다. 예, 오늘 일정보다 40분 넘게 도착하셨는데 사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공지가 없었습니다. 예. 우선 지역의 수해 현장들 둘러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의도까지 오는데 분당에서 2시간 반 걸렸어요. 곳곳에 통제가 돼서 여의도로 들어오는 길을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지금 비대위로 전환이 최종 결정되면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걱정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내 혼란 상황이 근데 잘 안 들리는데 예. 네, 제가 그 마스크 벗고 질문했는데 예.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당내 혼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번에 의혹들을 잘 해결하고 저는 좀 더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분들까지도 사실 떨어져 나갈 그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멈춰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도요. 의원님, 비대위로 전환되는 데 대한 입장이야 박순애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당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그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는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당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 당에서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서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여기서 좌고우면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으로서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기 유력 당원 지자신데 조기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지요?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일단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겠네요. 저는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지금 상처난 당을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대로 선출이 된 그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원님, 박순애 장관 사퇴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고세 입학 연령을 의원님께서 인수위원장께서 지금 지금 둘 다 같은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휴가에 다녀와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그 인사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주 단기적으로 국민들께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이 개혁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하신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모든 것을 대통령께만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당도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당이 바뀐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도 스스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위기 상황에 행정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선생님까지는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 내부를 서로 분열시키는 그런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쓰이는 것이 당에서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결속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을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말들을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부에서 조금 전에 5세 입학연령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거를 5세 입학연령 찬성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연금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개혁 관련 부분도 같은 그런 일의 순서를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이미 8월 1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전부 다 밝혔습니다. 아마 거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제 생각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세 입학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순서라는 게 있는데 그 순서를 제대로 밟지 않고 먼저 정책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지엽적인 부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먼저 부딪힌 거죠.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금개혁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교육개혁에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순서대로 두 가지 일을 했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적인 공론화와 공감대를 얻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과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만족하느냐, 그냥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게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만약에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현재 교육 제도가 부모의 경력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에 지금 교육 제도가 부모들 경력 단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과연 지금 이 제도가
사교육비를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제도인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전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세 개 다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지금 뭐 어떤 형태가 돼도 좋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적인 공론화와 공감대를 얻는 것.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과연 교육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제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 그리고 학제를 개편하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죠.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 다음에 적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가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나이를 뭐 5세 하든지 6세 하든지 7세 하든지 그건 그 다음에 또 결정할 몫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는 무조건 공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아이들끼리 서로 사회성을 키우고 놀게 하고 그런 교육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문제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까지는 놀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쪽에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8월 1일 날 컬럼을 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핵심을 봐야 해요. 이게 정말 어디가 초점인지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교육으로 그냥 내버려둬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부장님, 아까 BJ 얘기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BJ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2, 3개월 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 초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또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면 정권 도전 의사 있으신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건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당대회를 어떤 분은 9월, 어떤 분은 11월, 아니면 그 다음 분은 또 1월? 아마 제가 이렇게 어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개 정도 우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저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개개 정치인이 몇 월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는 당원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옳다.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만약에 전당대회가 뭐 몇 월 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저는 합당 이후로 또 합당 전에도 아주 일관성 있게 제가 주장하고 믿었던 것이 이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